아까 바드럼 현황을 봤는데 이번에는 수행 2번을 보시면 거래처별 지급어음 현황을 한번 보아라 했습니다. 조회 구분은 내용으로 한번 보아라. 결제란 만드는 법, 인쇄하는 법 다 아셨으니까 이제 한번 내용만 보시죠. 지급어음 현황에 조회 구분은 내용으로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바드럼 현황 바로 밑에 지급어음 현황 내용 거래처별인가요? 예. 거래처별 지급어음 현황이니까 거래처별 탭에 가서 여기 조회 구분을 내용으로 바꾸시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처를 처음부터 끝을 넣어야 되겠네요. 거래처별로 보니까 지급어음 현황은 주식회사 신사숙녀가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되는군요. 만기는 2020년 1월 30일이 만기인 1,000만원짜리. 그래서 만약에 지급어음, 우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거래처별로 보는 거니까 거래처에 10개 거래처의 어음을 발행했다면 여기에 10개 거래처가 쭉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급어음을 조금 전에 신사숙녀에 한 번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보지만 거래처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거래처가 10개 거래처라면 여기 거래처가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거래처별로 잔액은 얼마하고 적용해 보면 이 어음의 만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기가 언제 도래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인쇄해서 장부화할 때는 인쇄 단추를 눌러서 인쇄를 해 두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장부가 있는데요. 문제 수행 3번은 어음 직계표 수불장을 작성을 수행하라. 어음 직계표 수불장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어음 직계표를 가지고 수불장이니까 수불장에서 엔터 치시고 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할 거니까 엔터 2번 치시고 어음책 수령일은 엔터부터 엔터 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전체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6월 30일까지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2019년 0630으로 바꿔야 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록했을 때 우리가 조회했을 때는 그때는 밑에 보시면 수령 일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옆에 발행 일매 해서 수령해 가지고 발행까지 우리가 끝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매 수령해 가지고 한매 발행했다. 그래서 미발행한 수표는 지금 어음은 현재 없다. 영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은 언제 했고 수령은 언제 했는지가 여기 만기가 언제인지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표시가 쫙 되고 있죠. 6월 30일 날 어음을 수령했고 그 같은 날 발행을 했으며 만기일은 내년 1월 30일이 만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음 직계표. 그래서 지금 자금 관리에 대한 우리가 그 능력 단위 해당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적금 현황부터 받으러음, 지급어음, 어음 직계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거래를 우리가 일반전표에 입력해 가지고 이 장부에서 그 결과들을 조회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음의 발행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않으면 미발행으로 뜨는 거예요? 아니 지급이 아니라 발행을 안 했을 때는 미발행.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가지고 아직 발행을 안 한 단계가 미발행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음 등록만 해놓은 거 그거는 이제 미발행으로 뜨는 거고 어음 등록만 한 거 전표 입력해가지고 F3 눌러서 발행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행이 돼서 미발행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일자금 명세서의 어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6월 30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합니다. 일일자금 명세를 작성을 해 보시오. 네,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금융자금관리의 첫 번째 메뉴에 일일자금 명세 있습니다. 자, 기간은 역시 어디 기간을 주었나요? 예, 6월 30일 시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를 6월 30일 하루 거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금 항목은 받으러만 하라고 그랬나요? 예, 전체로 합시다. 자, 전체로 하시고 거래에서도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6월 30일 날에 지급어음 거래가 하나 있었네요. 예, 지급어음 대변에 거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급어음이 대변에 갔다는 것은 지급어음을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예, 발행했다. 그리고 차변이 외상매입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어음을 왜 발행했느냐? 외상매입금 차변 때문에 발행했다는 거죠. 즉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발행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저교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네요. 외상매입금 반제 시 어음 발행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지급어음 현황이 어떻게 될까? 밑에 지급어음을 보시게 되면은 전일 잔액이 지급어음이 전일 잔액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예, 지급어음 여기 전일 잔액이 없었군요. 예, 없었어요. 여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이 1,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당일 잔액이 1,000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죠. 이와 같이 일일 자금 명세서 즉 격리일보에는 자금과 관련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그리고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까지 이러한 자금 관련 내용을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진 것이 일일 자금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인쇄를 하면은 어떤 양식으로 바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인쇄를 눌러보시면, 예, 뭐 똑같이 이게 지금 컬러가 아니라서 그렇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봤던 거하고 똑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이게 그 인쇄하실 때 지금 여기 밑에 스크롤을 해보면 전체 내용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용지가 자동으로 말이죠. 여기 용지 설정에 가면 자동으로 가로로 바뀌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인쇄할 때도 가로로 인쇄하느냐 세로로 인쇄하느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죠. 엑셀에서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세로로 하면은요 용지를 이렇게 인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일자금 명세는 세로 인쇄료는 안 맞아요. 예, 너무 넓어. 그래서 여기로 잘려서 인쇄가 되는 거죠. 세로로 인쇄하면 여기까지밖에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지 설정, 예, 여기에서 용지를 가로 세로로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로로 돌려져 있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세로로 되어 있다면 이걸 가로로 돌려가지고 끝까지 다 인쇄되는지 확인을 해서,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페이지도 나옵니다. 한 장으로 다 인쇄 못하니까 2페이지로 인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2페이지가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용지 설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글 바닥글도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일자금 명세서 양식, 예,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일일자금 명세서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조회하는 문제로 나와요. 조회하는 문제로. 일일자금 명세서를 조회하는 문제는 글쎄요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장부 보는 요령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거래. 일일자금 명세서 생각이 났네요. 일일자금 명세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일자금 명세서를 조회해가지고 당일 거래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1 지급어음을 발행하였다 1,000만원. 보기 2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였다 1,000만원.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거를 보기로 하나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일자금 명세서를 보고 당일 거래를 잘못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게 1,00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여기 당일 거래 확인할 줄 아는지 이거 묻는 조회 문제가 나옵니다. 조회 문제가. 그렇게 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당일 거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네. 아까 어음 현황도 저희가 조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시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회를 했으면 그거를 시험 감독님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문제로 물어? 문제로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다형 문제로 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조회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까? 예, 선다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뒤에 기출 문제 보시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문제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부를 조회해 가지고 뭐 맞는 걸 찾는다든가 잘못된 걸 찾아내는 거죠. 그거 아주 쉽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장부 이름을 알려줘요. 뭐 일일자금 명세서에서 조회하라고 한다든가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라고 한다든가 거래처 원장을 이용해서 조회하라고 한다든가 장부를 딱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쉽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까지 쉽게 낼 필요가 있나. 그냥 문제만 제시를 해야죠. 문제만 던지면 내가 어느 장부에서 조회해야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가는 수험생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험생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부에서 조회해라. 장부를 콕 찍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는 완전히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어음 관련 거래를 쭉 해봤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십시오. 아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저 혼자 있으면 실수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완벽하게 다 정답으로 했을 겁니다. 한번 그 234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팁을 읽어보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다음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234쪽 하단에 보시면은 시험에서 받으러옴 지급어음 계정은 기능모음의 자금관리 F3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능모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자금관리라는 또 메뉴가 있어요. 그걸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F3. F3을 알고 있어야죠. 우리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여유가 글쎄요. 여기 지금 20분이 이제 시험을 보실 텐데 한 5명 정도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분 위에 5분. 그런 분들은 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던데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5분 시간 남으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5분이면 뭐 우리가 볼 일 다 보잖아요. 5분이면. 근데 거의 다 빠듯하게 됩니다. 빠듯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뭐 어떻게 빨리 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금 관리하려면 기능 모음 가서 찾는다?
예, F3 이거 F3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전자 어음 번호 20자리에 대한 그 설명이 여기 나오죠. 앞에 3자리는 은행을 의미하고 가운데 8자리는 발행일자, 뒤에 9자리가 일련 번호입니다. 일련 번호도 출제자가 수험생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 배려해가지고 어렵게 뭐 지금 여기서처럼 25, 223 이렇게 내면 좀 까다롭게 낸 거예요. 예, 1, 2, 3, 4, 5, 6, 7, 8, 9 이게 너무 이제 수험생을 많이 생각해 준 번호고, 아니면 1, 2, 3, 4, 1, 2, 3, 4, 5 그렇게 해서 9자리가 나오죠. 예,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0부터 해가지고 0,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련 번호를 헷갈리게끔 내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틀리게끔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아마 피해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금 관련 내역이 수행된 전표를 삭제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삭제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수했으면 삭제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된다면, 자, 어음 개정란을 클릭한 뒤, 그러니까 받으러음이면 받으러음 그 행을 클릭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면 지급어음 행을 클릭하라고 그랬죠.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삭제를 클릭하여 하단에 자금 내역을 삭제한다. 네. 그러니까 어음 개정란을 클릭하고 하단에 어음 번호 클릭하라고 그랬죠. 제가 어음 번호 클릭하고서 요걸 누르면 자금 관리 내역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전표를 지워야 돼요. 절대로 전표가 안 지워지고 수정도 안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6월 30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급어음 자금 관리했죠? 요 1,000만 원이 100만 원인 것 같아. 응? 금액은 고쳐지네. 만기 어음을 발행했는데 1,000만 원. 그러면 이걸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관리 항목이 존재하면 한다 하는 거 나오고, 예,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한 후 삭제를 편집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수정도 안 되게 좀 막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관리 항목이라는 건 밑에 여기서 말하는 자금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가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표를 삭제하려면 밑에 관리 항목 추가한 거 이거부터 삭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우면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뭔가요? 삭제할 전표를 선택한 후 상담. 자, 시험에서는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는 조회하는 문제로 제시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거기 일자금 명세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또는 어음 직계표 또는 일자금 명세서, 즉 격리일보 이런 것들은 작성해서 인쇄해서 내라 이렇게는 문제를 안 내죠. 조회하는 문제로. 예. 그래서 조회하는 문제를 어떻게 내지? 보기 1, 2, 3, 4 해가지고 잘못된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덧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학습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은 제 4장이 되겠습니다. 3부의 4장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전표의 두 번째 전표인 메인 매출 전표,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전표들을 우리가 입력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이 FAT 2급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전표를 공부를 안 해요. FAT 2급에서는 1급부터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음 관련 전표까지 해봤잖아요. 거기서 몇 점이 출제가 되냐면 20점이 출제가 돼요.
20점. 제가 여러분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몇 점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FAT 1급에 10점 출제된다고 그랬죠? 지금 어음 관련된 전표, 일반 전표에 관한 문제 거기서 20점. 예. 이 부가가치세 여기에 관련된 전표가 24점. 24점. 4점 더 많아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가가치세 실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그 FAT 1급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이 5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10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24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4점이지 않습니까? 예, 34%가 부가가치세 문제다. 그런 얘기다. 예, 34%. FAT 1급의 100점 만점에서 34%는 부가가치세 문제다. 나머지 66%인가요? 예, 66%가 재무회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앞에 내용은 참고 사항이고요. 다 직접 요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자,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거니까 착착 체크해 가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우리 다 이미 배웠다 이 말이죠.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죠. 엄격히 말하면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 증가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 증가분. 1,000원에 매입해가지고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 증가분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이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윤은 아니에요. 그 부가가치에는 우리가 공제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인건비도 빼야 되고 뭣도 빼야 되고. 자,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네, 뭐 이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과세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입니다. 네.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2기입니다. 그런데 1기와 2기를 또 애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로 나누어서 3개월씩 쪼갭니다. 그래서 1기 애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거래를 가지고, 신고 납부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됩니다.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3개월씩 쪼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애정신고 때 한 건 빼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자칫 우리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애정신고 때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 당연히 빼야죠. 그러면 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했느냐?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를 안 합니다. 애정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6개월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1기 애정신고 때 3개월치 신고해서 세금 납부했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는 사실상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4월 1일 거부터 6월 30일 거까지를 법인 기준으로 하면은 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법인도 애정신고 때 누락분이 있으면 이때 확정신고 때 누락 부분에 대해서 합산해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가산세를 내고. 자,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신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치를 하게 되는데 법인만 한다는 거죠. 법인만. 그리고 이거는 10월 그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신고 납부합니다.
예, 확정 신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인 사업자는 7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 6개월치를 개인 사업자는 예,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애정 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아니야. 10월 1일부터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 확정 신고 거래 대상 기간이 7월 1일이 아니에요.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만 애정 신고 때 누락된 것은 확정 때 같이 신고한다. 그리고 신고 납부는 해를 넘겨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그러면은 FAT 1급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시험에 나오느냐? 아닙니다. 법인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법인 기준으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 기간을 조회할 때는 6개월로 조회하지 마시고 3개월로 조회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조회하는 기간을 1월 1일부터로 하지 말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해야 할 것이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법인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조회하지 말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회해야 그게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이다. 법인이라는 거 개인기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이것도 우리가 이론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자, 어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느냐. 뭐 그런 내용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법인 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정상 발급이에요. 지연 발급이 아니에요. 예.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다만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요. 예. 단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제는 면세 공급가액까지 합해졌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론 때 정리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실무에서만 나오는 필요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요. 아이캔 박스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와 같이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매출 하면은 유형 코드를 선택하게 돼요. 11번 코드냐, 13번 코드냐, 17번 코드냐. 코드가 3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3개만 나옵니다. FAT 1급에서는 3개만 나와요. 매출 유형에 11번 과세, 13번 면세, 17번 카드 과세. 자, 이게 뭐냐면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밑에 설명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매입 유형. 매입 유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51번 과세, 53번 면세, 54번 불공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FAT 1급은 이렇게 딱 7가지 유형 안에서 출제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외의 것은 출제를 안 하니까 일단 FAT 1급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가 어떤 것인가를 숙달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출제하고 있고 이보다 급수가 높아지면은 이 유형을 가리질 않아요. 어떤 유형이 나올지가 몰라. 그래서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FAT 1급은 이게 제한적인데 여러분이 이 유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입력을 하다 보면 나머지 유형이 무엇인지 여기 설명만 읽어보면 그냥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연습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설명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전자세금이라는 난이 있을 텐데 0번을 입력할 때와 1번을 입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0번을 입력할 때는 언제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 때 하고 빌 36524라는 것으로 발행할 때 빌 36524의 사이트는 어디냐면은 더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란에서 0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1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여러 개 알아두시고 0을 입력하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하고 더존으로 발행하는 경우다. 1을 입력하는 경우는 타기관에서 발행한 경우다. 1을 입력하는 경우는 빌 36524가 아닌 타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더존 시스템에다가 입력만 그냥 할 때,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 그때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해라. 왜 1번 이렇게 전자입력을 구분하느냐 하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일반 세금계산서하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분 조회하기 위해서 전자입력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 분계에도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이 메인 매출 전표는 분계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 네, 혼합은 반자동. 이거는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그래서 자동이 뭔지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현금 분계하겠다 그러면 현금으로 자동으로 분계가 딱 끝나버려요. 네. 외상 분계하겠다 그러면 외상만 선택하면 지가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 또는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 자동으로 돼버려요. 혼합은 뭐냐? 차변 또는 대변 어느 한쪽만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자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드 분계는 뭐냐? 자동 분계. 네. 카드로 매입했다. 카드로 매출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네.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쳐서 입력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의 유형이라는 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이 메인 매출 전표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화면을 많이 보시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매출의 유형 코드가 쭉 나오는데 11번부터 24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우선 읽어보면요. 11번 과세 매출. 이게 뭐냐?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은 11번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했잖아요. 11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VAT 10%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VAT 10%. 그런데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다 있느냐?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11번을 선택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냐면 그 밑에 따로 있어요. 12번. 영세 매출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11번은 세금계산서이면서 반드시 진짜 세금이 10% 있어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그 밑에 12번이에요. 12번.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FAT 1급에서는. 자, 13번 시험에 나옵니다. 면세 매출. 네. 그래서 이제 면세 매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죠.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 회사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원 사업하고 이 전자제품 도소매 사업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서 면세 매출 무슨
도서를 팔았다. 예, 그 도서가 만약에 의류회사다 그러면 패션 잡지를 10매를 어느 거래처에다 팔았다. 이런 것은 면세 매출입니다. 면세 매출은 계산서를 발행하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그때 13번 선택해라 이거. 13번. 네. 자, 그 다음에 건별 매출이라는 것도 있고요. 종합 매출도 있고 수출 매출도 있고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17번. 카드 과세 매출. 이 카드 과세 매출은 소매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매. 개인들이 살 때는 요새 신용카드로 다 사죠. 네. 어제 제가 도자기 축제장 구경을 한번 가봤어요. 어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술만 잔뜩 먹고 왔는데 그 떡을 사는데 카드를 쓰려고 그래요. 카드로 진짜 결제했나? 떡 4,000원짜리를 사는데. 그건 좀 살짝 미안해요. 예. 살짝 미안하더라고. 네. 아무튼 요즘은 뭡니까? 뭐 그냥 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카드밖에 없어요. 카드밖에. 그래서 뭐 무슨 나무로 된 도마도 하나 사고 떡도 사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말이죠. 이 개인을 상대하면 결제 수단이 카드입니다. 카드. 자, 그래서 그게 17번 카드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뭐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죠. 저희 학원의 매출액의 90% 정도가 다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현금 한 1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 9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있습니다. 예, 18번, 19번, 20번 쫙 있는데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여기 우리가 지금 FAT 1급에서 출제되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요 설명만 딱 보면 그거 있을 수 있겠구나. 예, 다 짐작이 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요. 크게 보면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금 계산서냐? 예, 세금 계산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 세금 있는 세금 계산서냐? 0% 세금 계산서냐? 이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계산서냐? 계산서. 계산서가 여기 면세, 매출 또 밑에 보면 면세, 건별. 예, 면세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여기저기 나와요. 예, 면세. 그러니까 면세는 계산서를 받았으면 면세 매출이고 카드로 면세 재화를 판매했으면 카드 면세 매출이고 또 면세가 어디 나와요? 예, 면세 건별 매출은 뭐냐? 여기 건별이라는 거. 예. 이 건별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건별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뭡니까? 매출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메뉴라고나 할까요? 예,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메뉴를.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보세요. 건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세요. 예, 이거 건별은 과세 건별이고 밑에 있는 면세 건별은 면세품의 건별 매출입니다. 내용이 뭔가 한번 보면은 소매 매출, 간주 공급 등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과세 매출이라 이거예요. 자, 밑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면세 매출이래요. 하나는 위에는 건별이 아무것도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증빙이 없어. 증빙이 없는 매출 입력해서 매입세액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되죠. 매출세액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납부해야 될 세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뭡니까? 증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다? 여기는 세금 계산서가 없다. 여기는 계산서가 없다 이거예요. 계산서 없이 카드도 안 받고 그냥 팔았다 이거예요. 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이거 좀 어떻게 숨기면 알까? 네. 그래서
숨기고 싶은 유혹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예. 소매를 팔았는데 예, 소매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그냥 이렇게 떡을 샀는데 이게 현금으로 산 거예요. 영수증 아예 필요 없어요. 영수증 바빠. 그냥 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건별 매출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장부해서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입력을 안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대신에 이걸 입력을 안 했으면 재고 잘 맞춰놔야 되겠죠. 예. 이것이 한 개, 두 개는 상관이 없는데 떡을 100봉지를 팔았는데 전부 다 이거 계산서 없이 그냥 증빙 없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200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100봉지 팔았으면 100개 재고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100봉지를 전부 다 안 파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면 200개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재고조사 나가면 200개를 보여줘야 돼. 예.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실사를 나오게 되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계속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오래오래 두고 보면 이 업종은 이게 소매가 있을 수 있는 업종이다 하는 걸 관련 세무 공무원이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건별 신고가 한 건도 없어. 그 회사는. 다른 회사는 똑같은 업종인데 건별 신고가 전체 신고의 가령 한 20%를 차지한다. 예. 근데 그 회사는 한 건도 없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거기 집중 관리하게 들어갑니다. 이 회사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자, 다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매입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 네, 매입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빼먹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부분이죠. 예, 이거 빼먹으면 정말 손해 많이 봐요. 예, 자, 51번 과세 매입. 네, 아까 11번에 대응되는 겁니다. 11번은 빨강색이고 51번은 파랑색으로 되어 있어요. 매입이니까. 예, 세금 계산서가 있고 10% 세금이 있는 건데 세금 계산서가 파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53번 면세. 아까 13번에 대응되는 겁니다. 매출에서. 그 13번 계산서는 빨간색 계산서인데 여기 계산서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53번은 파란색 계산서 매입이에요.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 그래서 뭐 구내 식당에 밥을 하려고 쌀을 이천농협에서 사왔다. 이런 게 면세 매입에 해당이 돼요. 예.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 매입. 요게 이제 불공 매입이라는 게 불공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옆에 설명을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예.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10% 세금이 있는 세금 계산서여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접대비 관련된 거, 승용차 관련된 것들. 그렇죠? 예. 또 면세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이런 공기청정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 54번. 근데 이 전제는 세금 계산서. 예. 세금 계산서인 경우만 54번이 될 수 있다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54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는데 요거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연습하면 다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이 나와요. 예. 우리도 소매를 카드로 팔았듯이 우리도 카드로 사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밥값을 결제했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결제를 했는데 직원들 회식하는 식사비를 결제했으면 57번 카드 과세로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고 식사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57번 카드 과세로 57번
매입으로 입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 연습 문제에서 카드로 뭐 접대한 거 몇 건 기억나시죠?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 전표 문제로 그때 연습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 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그런 설명은 없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카드 매입세액은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일반 전표에.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에서도요. 여러분이 요 4개를 연습하게 되잖아요. 4개를 잘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나머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요 설명 읽어보면 감이 딱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증빙이 세금 계산서 아니면 계산서 아니면 카드 아니면 증빙이 없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자, 매출에서는 증빙이 없는 게 뭐로 들어갑니까? 건별이라는 걸로 들어가죠. 근데 매입은 건별이 있나요? 없네요. 공평하지 않죠. 매입은 증빙 없는 건 절대로 공제 못 해주겠다. 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난 매입을 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증빙을 못 받아왔네. 그거는 비용으로도 인정을 못하고 부가가치세도 공제 안 해주겠다. 그래서 매입에서는 건별 입력이 없습니다. 매출은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고 팔았어도 입력해야 되는 게 매출. 그것이 건별이었어요. 자, 그래서 FAT 1급의 매입 매출 전표는 매출에서 3가지 유형과 매입에서 4가지 유형으로 제한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관리는 지금 단계에서 읽어볼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읽어봐도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읽어보시면 되고 안 읽어봐도 이거 자연히 숙달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수행 내용부터 같이 이제 입력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있다가 하겠습니다.